최근 XRP 홀더들에게 전율을 일으킬 만한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금융기관 중 하나가 XRP 시장에 직접 발을 들여놓았고, 동시에 미국 정치권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주도하던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을 억눌러왔던 반크립토 기조가 흔들리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배후에서 벌어지고 있는 흐름들을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명확성 법안인 클래리티 액트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크립토 전문 기자 엘리노어 테렛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강하게 반대 성명을 낸 직후 오히려 위원회 실무진에서는 더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그녀의 강경한 반대가 오히려 협상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결국 법안은 15대 9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됐습니다. 여기선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제 자금의 흐름입니다. 세계 최대 헤지 펀드 중 하나인 시타델의 CEO 켄 그리핀은 과거 인터뷰에서 크립토가 경제에 무슨 도움을 주는지 모르겠다라고 크립토에 회의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시타델이 XRP에 무려 170만 주에 달하는 지분을 확보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입으로는 회의론을 펼치면서도 뒤로는 XRP의 유틸리티와 미래 가치를 확신하고 포지션을 구축한 것인데, 시타델은 67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금융 공룡입니다. 이런 기관이 XRP에 직접 포지션을 잡았다는 건 단순 투자가 아닙니다. 결국 큰 자본은 이미 앞으로의 흐름을 계산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미 시장의 흐름이 어디로 향할지, 누가 승리할지 정확히 계산을 끝냈습니다. 왜 XRP가 이렇게 주목받을까요? 핵심은 국제 송금입니다. 세계 최대 금융기관 중 하나로 꼽히는 JP 모건만 보더라도 매일 10조 달러 규모의 국제 자금 이동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경을 넘어가는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XRP의 국제 송금 기술이 주목받습니다. 기존 국제 송금 방식과 비교했을 때 XRP 기반 송금 플랫폼을 이용하면 송금 시간과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리플은 단순히 코인 하나가 아니라 국제 송금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술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리플의 송금 플랫폼이 실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왜 중요하게 봐야 하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JP모건 같은 초대형 금융기관 하나만 보더라도 송금 효율이 0.1%만 개선돼도 매일 100억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고작 0.1%, 1% 개선인데도 절감되는 돈이 이 정도라면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왜 리플 같은 구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금융기관들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기구들까지도 리플과 XRP에 국제 송금 효율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IMF, 세계은행 같은 글로벌 국제기구들 역시 국제 송금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금을 다루는 기관들인 만큼 이런 기관들이 국제 송금 효율화에 관심을 갖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XRP의 국제 송금 효율성에 대한 관심은 이런 기관들 차원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비트코인 ETF 이슈로 잘 알려진 그레이스케일조차도 과거 국제 송금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스위프트를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유력 후보로 리플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즉, 기술은 좋아 보여도 정말 글로벌 국제 송금 시장 수준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냐는 부정적인 시선이 분명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영국은행은 리플이 향후 3년 동안 250조 달러 규모의 거래량을 기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리플이 단순한 이론적 기술이 아니라 정말 글로벌 규모의 국가 간 송금 시장에서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제 간 송금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스위프트는 국가 간 송금 시 보통 3일에서 5 영업일 정도가 걸리고 수수료도 높으며 각국 은행 시스템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유를 알기 어려운 지연이나 취소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즉, 시장 규모는 엄청나지만 기존의 시스템은 여전히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거죠. 반면에 리플은 이런 문제를 빠르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송금 기술이 확장되면서 국가 간 송금 속도는 이제 단 몇 초 만에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단일화된 체인 구조를 활용하기 때문에 수수료 절감 효과도 크고,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특성상 안정성과 보안성 측면에서도 강점을 갖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만약 리플의 국제송금 업무량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XRP, 리플의 가격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일부 분석가들의 계산 방식에 따르면 거래량 증가에 따라서 XRP의 잠재적 가치가 크게 재평가될 수 있다는 논리가 등장합니다. 특히 전체 250조 달러가 아니라 그 중에 극히 일부인 1조 달러 거래량만 리플이 가져온다고 가정해도 XRP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큰 숫자가 계산상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수치는 여러 가정이 포함된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확정적으로 믿는 건 유의해야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리플이 국제송금 시장에서 점유율을 아주 일부만 확보하더라도 XRP의 가치 평가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XRP가 정말 1조 달러 수준의 국제송금 트랜잭션을 처리하려면 그 막대한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네트워크 구조와 확장성이 필요합니다. 즉, 리플의 메인넷만으로는 부담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해줄 추가적인 생태계 확장 영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XRP의 국제송금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단순히 XRP 하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생태계를 보조해는 확장 코인들까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리플 생태계 위에서 돌아가는 앱, 서비스, 확장 네트워크들이 많아질수록 이를 지원하는 코인들의 역할도 중요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XRP뿐만 아니라 XRP 생태계 확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는 리플의 송금 코인이 등장합니다. 이 코인은 리플의 국제 송금 확대 과정에서 부족해질 수 있는 트랜잭션 처리와 생태계 확장 수요를 보완하는 역할로 해석될 수 있는 코인입니다. 즉, XRP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함께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는 구조를 가진 코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코인의 방향성을 보면 XRP 레저 생태계 확장을 위한 기능과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 지원 쪽으로 연결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리플 사용량이 늘어나면 그 위에 더 많은 앱과 서비스가 올라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런 생태계 확장 코인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원래 메인 자산보다 생태계 확장 코인들이 더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레이어 1이 움직일 때 레이어 2, 레이어 3 계열 코인들이 더 크게 폭등했던 사례는 이미 여러 번 나왔죠. 즉, 메인 코인이 움직일 때 생태계 보조 코인이 더 크게 반응하는 구조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앞으로 XRP가 국제 송금 확대와 함께 상승한다면 이 리플 송금 코인은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상승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논리도 나오는 겁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구조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리플의 국제 송금 확대라는 큰 흐름 속에서 어떤 코인이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체크해 보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남들이 아직 이 구조를 잘 모르고 있을 때, 그리고 시장이 아직 완전히 반영하지 않았을 때 먼저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XRP 국제 송금 확대 흐름 속에서 구조적으로 수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리플 송금 코인 정보를 따로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영상 하단의 설명란 그리고 댓글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구글 폼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께는 제가 직접 해당 코인의 구조와 진입 관점, 왜 수혜 가능성을 보는지까지 정리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절차도 아닙니다.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누르신 뒤 간단하게 작성하고 제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특히 평소 XRP 리플을 관심 있게 보시던 분들, 리플 국제 송금 시장 확대를 중요하게 보셨던 분들, 그리고 XRP 하나가 아니라 생태계의 전체 흐름까지 보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내용은 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선착순 딱 50분까지만 정보를 공유드릴 예정인데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자리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딱 30만 원만 가지고 이 송금 코인에 투자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큰 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 채널의 성장과 우리 구독자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30만 원 이상 투자 인증해 주시는 분들께 특별 지원금으로 25리플, 현재 기준으로 약 55,000원 상당의 XRP 리플을 추가로 딱 5월 30일까지 20분만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가 지원금 받으실 분들은 구글 폼 하단에 리플 25까지 여기다 적어주시면 빠르게 확인하고 제공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냥 공짜 돈 55,000원 받으시는 건데 빠르게 신청해 주셔야 되겠죠. 이 시장은 정보가 퍼진 뒤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퍼지기 전에 준비한 사람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코인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2026년을 버티기 위한 필수 선택에 가깝습니다.
있었습니다. 최근에 시장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 많으시죠? 이 코인은 그런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고 설문에 참여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이 히든 코인의 이름, 진입 구간, 그리고 목표 가격까지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설명란에 있는 구글폼 작성 후 신청해주시면 되고, 신청 확인 후 제가 직접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에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도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해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